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페이지 196페이지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에서는 20%에 해당하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1장 물권법 총론에서 일반적으로 2문제, 그 다음에 201페이지 제2장 물권법 강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채권법보다 이해를 하기가 편하고, 따라서 8문제 중 채권법에 배정된 8문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문제를 내 것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권법과 채권법 중에서는 물권법을 일단은 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한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채권법은 상대적으로 물권법보다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피부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채권법은 상대적으로 물권법보다는 조금 더 목표치를 조금 더 낮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권법으로 갑니다. 먼저 물건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을 물건이라 한다 그죠. 다시 같은 객체인 특정한 물건을,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라면은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객체인 토지 덕의 특정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까지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채권과 달리 뭐요? 지배권으로 되어 있다 그죠. 즉 채권이 청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은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이 배타적으로, 즉 토지가 내 겁니다. 갑이 소유자라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이 그 객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런데 채권은 갑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인 의무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이 지배권임에 반해서 채권은 의무자에게만 의무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물건은 특정한 물건, 즉 물건이 뭐 자동차가 되었던 토지가 됐던 거죠. 어떤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가 직접 지배해서 그 이익을 배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어떤 물건의 지배 관계를 둘러싼 어떤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물권법이라 하고, 2번 물권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각칙은 개별 물건, 점유권 이하 8가지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물권법정주의.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은 이와 같은 배타적 지배권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자가 어떠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조로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자기들 멋대로 물건의 종류대지 내용을 만들 수 있다면 물건이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성의 속성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물건이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 법정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8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85조에는 물건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이와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자신들의 합의로 물건의 종류 또는 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라도 그 내용을 달리 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한 결과 물권법은 뭐요? 원칙적으로 뭐요?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계약 자유원칙. 그래서 계약은 뭐요? 자기들이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채권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강행법규가 아니라 뭐요? 채권법은 임의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라면 1번 물권의 종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근데 이와 같은 특질 때문에 물권법이 원칙 강행법규로 되어 있음에 반해서 채권법은 계약 자유원칙을 내용으로 하므로 임의법규적 성질을 가집니다. 3번.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을 종류 강제라고. 그 다음에 법에서 허용되는 종류의 물건이라도 뭐요? 그 내용을 법률 등과 달리하지 못한다. 이를 내용 강제라 합니다. 4번. 그래서 현행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여기 볼게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본권. 이 개념을 일단은 물권법 총론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익숙해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저 객체인 토지라든지 뭐요? 자동차 등 물건이 있다면 본권은 그 객체인 물건은 뭐요? 권리자가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본권입니다. 그때 자동차가 갑겁니다. 토지가 갑소이다 그죠? 그럼 자동차 등 물건이 가지는 모든 가치 사용, 수익, 처분 이 같은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만이 뭐요? 소유자만이 자기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권리자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유권. 그 소유권을 전면적 물권 또는 완전한 물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내용 중 일부만을 지배하는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는데 갑이 토지를 뭐요? 자신 스스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을에게 지상권, 지역권 개념 설명은 나중에 관계되는 파트에서 봅니다. 전세로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객체인 토지는 누구만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전세권자만이. 따라서 그 물건이 가지는 사용 수익 가치까지만 지배하는 지상권 등의 물건은 뭐요? 용익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에는 이와 같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다. 자,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물건을 팔기는 싫어요. 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자 그죠. 그래서 그 관계되는 개념은 그때 우리가 다시 볼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더라. 그래서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담보물건이라 합니다. 담보물건. 그래서 담보물건은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근데 소유권은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가치를 자기만이 전면적으로 배타적 지배합니다. 그래서 전면적 물건. 근데 이와 같은 용익물건, 담보물건은 뭐예요? 소유권에 속하는 내용 중 제한된 일부만 지배를 하고 있죠. 권리자가.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물건, 담보물건 등을 제한물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그자가 이와 같은 객체의 물건을 이와 같이 점유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있느냐 안 따집니다. 본권 여부는 불문하고 현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를 점유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 이를 점유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은 점유권과 뭐요? 본권으로 구분되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본권, 점유권.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요? 그 자전거를 분실하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이 있게 뭐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인 소유권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점유도 하고 있죠. 그럼 점유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분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 자전거를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은 있으나 현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죠? 점유권 없습니다. 근데 갑의 자전거를 A가 훔쳐갔습니다. 이 자는 그 객체인 자전거를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점유권과 본권은 다릅니다. 즉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예요? 권리자가 그 객체인 자동차 등을 적법하게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현재 사실상 지배, 이를 점유라고 그 물건에 점유만 있으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하고 반대로 뭐예요? 소유권 등의 본권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느냐 따지지 않고 뭐예요?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본권. 그래서 양자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별개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소유권도 가지고 본권도 가진다. 그렇지만 절도동은 뭐예요? 본권 없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은 8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4번.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면 8개 권리 중 어떤 권리가 부동산에는 성립할 수가 있느냐. 자, 부동산에는 뭐예요? 질권요. 질권은 일단 우리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때 전당포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동산이죠. 따라서 질권은 물건 중에서는 동산에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부동산에는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중 유치권, 저당권이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객체가 동산입니다. 그러면은 동산은 8개 물권 중 어떤 것들이 동산 위에 성립할 수가 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현행법상 부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 그래서 동산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적으로 동산이라도 권리관계가 등기 등록으로 대조로 공시되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동산이지만 권리관계가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죠. 따라서 그와 같은 예적으로 자동차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8가지 물건 중 동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과 질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물건의 우선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에는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들 권리 간의 어떤 우선 순서를 말합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 갈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것은 단일 문제론 출제 가능성이고 종합적인 어떤 지문 중에 혹시나 이해 지문으로 삽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적 청구권은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등 뭐요?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요? 물권했죠. 물권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객체는 내만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리면 뭐요? 건물이라 했습니다. 건물. 그래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객체인 건물은 갑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뭐요? 그 객체를 이용 못하죠. 근데 타인이 위법하게 이와 같은 물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더라. 어떤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죠?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지배권성이 간철이 되려면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를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타적인 지배권이 물건이 침해되면 그 지배권성에 어떤 간철을 해서 물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침해 배제 청구는 뭐예요? 물건으로부터 생긴다 해서 물건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물건 청구권. 따라서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해서 뭐예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물건적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생기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하면 됩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 어디 보세요.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실현이 침해받거나 또는 뭐예요? 현재 침해는 없지만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자가 그 침해자에서 현재 침해 배제 또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를 물건적 청구권이라 하고, 그래서 2번 민법의 규정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점유권과 뭐예요? 본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물건적 청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점유권에서 뭐예요? 물건적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권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에서 물건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제한 물건은 소유권에 규정된 물건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식으로 물건적 청구권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그 침해 모습에 따라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 청구권. 첫 번째,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반환 청구권이요. 자, 그 객체인, 예를 들면 자동차 갑이 예를 들면 소유자입니다. 갑이 그 자동차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이 뭐요? 갑의 이와 같은 점유 사용은 뭐요? 갑이 침탈해 겁니다. 원인도 없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갔다. 그럼 그 물건은 지문에서 누구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죠? 갑만이. 그래서 갑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이자가 원인도 없이 침탈해 간 경우, 그때 권리자가 뭐예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부터 생긴 청구를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물건자만이 그 객체를 전면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의 현실적 지배는 뭐예요? 전면적으로 타인이 원인도 없이 빼앗아간 경우에 물건자가 그 침탈자에서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적 청구권을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자, 예를 들면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A가 그 토지를 갑으로부터 뭐요? 점유를 빼앗아간 경우는 갑이 A에게 반환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점유를 빼앗아간 식으로 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갑의 토지에다가 갑의 허락도 없이 이와 같은 쓰레기를 마구마구 쌓아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즉 침해자가 그 점유를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형태 이해 방법으로
권리자의 물권 행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 내가 갑이를 뭐요? 치워달라 그죠? 그 물권적 침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부터 인정되는 청구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예방 청구권이에요. 자, 작년입니까? 네, 정확한 어떤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도동에서 유치원이 무너졌죠. 네,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 근데 그 유치원이 무너지기 전에 유치원에서 공사업자에게 뭐요? 붕괴 가능성이 있다, 그죠? 막아달라. 이게 예방청구입니다. 현재의 방해는 없지만 물권적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뭐요?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부터 생기는 청구는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침해 모습에 따라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 시험에서 우리가 물권 청구에 뜰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관한 교정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문으로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으로 갑니다. 자, 물건, 그 객체인 자동차, 토지, 건물 등을 뭐요?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권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요. 근데 이 같은 물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뭐요? 대외적으로 보기에 물권자가 어떠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물건 변동이 언제 있었느냐, 그죠? 그래서 현재 물건은 누구에게 기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대외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물건 거래 안전에서 물건의 종류와 내용 등은 안전하게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라. 이와 같은 원칙을 공시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그 객체가 동산이 되었던 뭐요? 부동산이 되었던 물건 변동 과정은 거래에 앉아서 공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은 동산, 부동산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물건 변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시를 할 것이냐.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면 물건 변동을 어떻게 공시합니까? 등기라는 제도로 공시를 합니다. 근데 그 객체가 동산이라면은 동산은 워낙 숫자도 많고 권리자가 수시로 짧은 기간 내에 변동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동산 거래 과정을 일일이 공부로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한 공시 방법은 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방법은 아주 불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동산이라도 뭐요? 내구재가 있죠. 주인이 자주 바뀌지 않는 어떤 겁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어떻게 공시합니까? 부동산 같이 등기 내지 등록으로 공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에는 대부분 동산, 뭐 냉장고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공부상으로 공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점유라는 어떤 불안전 방법으로 권리 변동 과정을 공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공시의 원칙은 현재 물건이 누구에게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변동 과정 등을 외부에다가 안전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물건 거래 안전에서. 따라서 동산, 부동산 모두 공시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합니다. 자, 공시는 원칙.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설이 무과실이라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양수인이 해당 공시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공신의 원칙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고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그럼 볼게요. A가 소유자입니다. 토지입니다.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등기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누구라고요?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공시는 갑명의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것으로 을에게 팝니다. 당연히 뭐요? 을은 등기부를 믿었죠. 잘못이 없습니다. 선이 뭐가 싫어. 이때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죠. 그때 이자가 공시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느냐. 등기에는 공실력이 우리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소인이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뭐요?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이자는 공시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A가 사망합니다. 유일한 상속인으로 배우자 갑밖에 없었어요. 그 상속받았죠. 그래서 팝니다. 소유권 취득했죠.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갑으로부터 살해당했다. 밝혀졌죠. 그죠? 그럼 이자는 상속인 자격이 있다? 없습니다. 그럼 사후에 이자는 무권리자로 되어버려요. 그럼 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럼 이자는 아무리 갑 앞으로 경제 등기를 믿더라도 사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때 댓글이 마구마구 달렸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억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 정책의 문제요. 자, 물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등기는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행합니까? 국가기관이 대행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100에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등기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잘못된 등기가 허다하면 뭐요? 우리는 아무리 등기부를 믿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등기는 거의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기를 믿은 자는 뭐요? 보호를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안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양소인을 보호를 하기보다는 누구를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우선을 둡니다. 이자는 뭐요? 자신의 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동산이요. A가 소유자입니다. 갑 소유 자전거는 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현재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훔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요? 빌려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공시는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것이냥 팝니다. 그때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로 거래를 통해서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뭐요? 즉시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동산은 하도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요 권리자가 자주 바뀌죠. 근데 일일이 동산 거래에서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항상 뭐요? 양수인이 조사를 해야 된다면 동산 거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동산 거래 안전에서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죠. 근데 부동산은 이를 인정치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 안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은 부동산에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요. 그래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지배권성에 간청을 해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만 물건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물건 변동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부동산 물건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매 등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는 법률 행위란 부동산 물건의 변동도 있고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물건 변동이 인정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뜨는 단골이에요. 따라서 그 물건 변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은 어떠한 요건을 구비하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건 변동 어떠한 요건을 유하느냐. 시험도 동산과 부동산 중에 뭐요?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없던 물건이 뭐예요? 권리자에게 발생하고 그 물건이 변경이 되고 뭐예요? 소멸합니다. 이를 물건의 변동이라 그러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물건 변동을 가져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자신들이 원해서죠, 그죠? 법률 행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냐? 186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갑을 간에 뭐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앞으로 전세를 설정하고자 한다. 즉 전세권 설정은 뭐요? 갑을의 합의죠, 그죠? 따라서 갑을 간의 전세권 설정 합의. 이거는 원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이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느냐. 186조를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뭐요? 전세라는 물건이 발생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전세권자,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제목을 줍니다. 다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 뭐요?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요?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려면 뭐요? 당사자 간의 부동산 물건 변동을 원하는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까지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지 효력 발생.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원한대로 일어나려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뭐요? 그의 일치한 등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물건 변동의 요건의 하나로서 뭐요?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자, 쌍가리 2번요. 그럼 나머지 상속 등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에 의한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부동산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제목이 뭐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변동, 또는 다른 말로 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토지가 갑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의 재산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그림상 을밖에 없어요. 상속이. 그런데 자식입니다. 지금 현재 가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식상 그 소유자인 부동산이 사망하면은 당연히 그때부터 그 부동산 누게 돼요? 상속이 되죠.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같이 상속 등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이 인정하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부동산 물건 변동은 법에서 인정되는 사실, 사망 등이 있으면 뭐요? 자동적으로 물건자에게 물건이 기속됩니다.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볼게요.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물건 변동이 바로 일어납니다.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을이 그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할 필요 없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뭐야?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려면 뭐야? 전제로서 자신 앞으로 먼저 상속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죠? 예, 그 차이점. 자, 10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원에서 법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의 요건이 달랐다, 그죠? 자, 동산의 물건 변동도 원에서 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에서는 뭐요? 동산 물건의 변동은 18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동산 물건 변동 합의 플러스 앞에서 부동산은 뭐요? 등기죠. 근데 동산은 뭡니까? 합의 플러스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건의 변동이요. 18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두 가지 요건. 당사자 간의 동산 물건 변동의 합의 플러스 뭐요? 공시방법.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였죠. 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 그러죠? 점유죠. 따라서 점유를 양도인으로부터 뭐요?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이것이 부동산이 뭐요? 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동산은 원칙적으로 뭐요? 당사자의 동산 물건 변동 합의 플러스 그 물건을 양수인에게 인도, 점유 이전입니다. 따라서 인도요. 이때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개념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갑을 간에 자전거 매매가 있다 그죠? 그때 양수인이 그 동산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에 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인도죠, 그죠? 인도. 이때 인도는 점유 이전을 말하는데 원칙, 현실적으로 넘겨주겠죠. 이를 현실의 인도를 합니다. 따라서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적으로 간인도 보세요. 간인도라는 것은 이미 갑 소유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팔렵니다. 그때 을이 빌렸기 때문에 갑에게 다시 돌려주고 샀기 때문에 다시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죠? 이미 양수인이 그 목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하려면 뭐예요? 현실의 인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동산의 점유가 양수인에게 인도된 걸로 하는 인도로 뭐예요? 간이 인도라 합니다. 간이 인도. 자, 보세요. 간이 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는 뭐예요? 인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인도가 있는 걸로 됩니다. 이를 간이 인도라 합니다. 그 개념 정도만요. 근데 반대로 점유 계정은 반대 현상이에요. 점유 계정. 자, 이자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을에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자의 어떤 밥벌이 수단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배달업 등을. 그래서 일단은 뭐야? 을에게 팔고서 자전거 없이는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을로부터 뭐야? 다시 빌려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팔았기 때문에 뭐야? 양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인도하고 빌렸기 때문에 다시 인도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때는 양도 전후에 양수인이 계속 그 동산을 점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뭐요? 양수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걸로 하는 인도를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한 인도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인도 여부가 가장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점유 개정이 그런 것을 점유 개정이라 하더라. 그런 정도로요.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현재 갑 소유의 자전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그 동산인 자전거를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 경우 갑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면은 갑이 A에게 그 물건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뭐야? 반환 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반환 청권. 그때 갑이 A에서 가지는 반환 청권을 양수인에게 뭐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에 가름하는 것을 목적물 반환 청권 양도 방식한 인도라 합니다. 따라서 동산의 인도는 뭐야?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물건을 뭐야? 직접 건네주는 이와 같은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적으로 뭐야? 세 가지.
의사 표시만으로 인도가 있는 거로 되는 게 있다 그죠.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방식 인도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자체 개념이 어떻게 되더라.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기면은 11번.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신의 원칙은 어디에만요? 현행법상 동산에만 인정된다 그랬죠. 동산에만.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 것을 선의 취득이라 하고 249조에서 251조에 걸쳐서 조문 세 가지를 둡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갑 소유의 자전거를 뭐요?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빌려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훔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점유는 갑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냥 을에게 팝니다. 그때 양수인이 이자의 점유를 믿고서 그죠? 잘못 없이 선의 무과실로 거래를 통해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산거래 안전에서 양도인이 무권리 자율자도 즉시 공시된 해당 동산의 권리를 양수인이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공신의 원칙이 반영된 민법상의 제도로 뭐요? 선의 취득 제도라 합니다. 자, 볼게요. 249조. 평온, 즉 평화롭게 공연 드러내놓고 그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받은 자가 선이고 가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뭐요? 즉시 동산거래 안전에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와 같은 공신의 원칙이 반영된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12번에서는 그 A를 인정합니다. 본문 우리는 이론 시간에서 그 요건을 볼게요. 자, 13번. 물건의 소멸. 그래서 특정한 물건을 배타로 지배할 수 있는 물건자의 권리가 어떤 원인 있으면 소멸하느냐. 첫 번째, 객체인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 물건은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물건 중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물건자의 물건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가지는 물건을 원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그 포기하신 물건자의 물건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5번요. 국가에서 공익 사업을 해서 국민이 가지는 물건을 강제적으로 수용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용 징수 등이 있으면 소멸합니다. 자, 혼동이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혼동 볼게요, 혼동. 자, 개념 정도만 요번에 쳐요.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를, 이자가 소유자입니다. 을이 현재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사후에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우리 상식상 을이 자신의 토지 위에 자신 스스로 전세권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법상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몰아져 갔을 때 이때 뭐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속할 필요가 없는 일정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를 혼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이와 같은 전세권 등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당연히 어떤 권리가 소멸합니까? 제한 물건이 존속할 필요 없죠. 따라서 제한 물건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또 하나.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자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을이 단독으로 갑을 상속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스스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죠. 이와 같이 혼동이라면 뭐예요?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대립되는 지가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되었을 때 일정한 권리는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혼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동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진 바 없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점유요. 물권의 종류는 민법상 총 8가지가 있다, 그죠?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라는 객체가 있다면 본권에는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모두 다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을 소유권이라고,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 중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하는 물건은 뭐예요? 제한 물건이라고, 그 중에 사용 수익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물건을 뭐예요? 용익 물건이라 하고, 그 객체에 속하는 권능 중 처분 권능만을 지배하는 유치권, 실권, 저당권 등의 제한 물건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라 한다. 그 현행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과 소유권, 제한 물건 각각 3가지, 총 8가지의 물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 점유권이라면 뭐예요? 그 객체인 토지 등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따지지 않고 현재의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그 자체는 뭐예요? 권리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도죠, 도인의 점유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자,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본권 없죠.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이 됩니다. 그 점유권과 본권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를 뭐예요? 점유권이라 합니다.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뭐예요? 점유권은 소멸합니다. 즉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고, 사실상 지배가 상실되면 점유권은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04조에 의해서 점유를 해소한 때는 그때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자주입니다. 자주. 말 그대로요.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서 하고 있는 점유자의 점유를 자주 점유라 하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 도인, 훔친 자죠. 자기 것을 하려고 훔쳤죠. 이런 자들의 점유를 자주랍니다. 3번. 그때 나머지 자의 점유를 뭐야? 타주라 합니다. 타주. 따라서 자주 점유가 아닌 나머지 모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랍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점유를 타주라 합니다. 4번. 선의 악이라고 합니다. 선이라면 뭐요? 현재 점유자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뭐요? 소유권 등의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자의 점유를 선이라고, 악의는 반대죠. 같은 본권 등이 없음을 알면서 하고 있는 점유자의 점유를 악의 점유라 합니다. 6번.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에 악의, 가실 등의 뭐요? 하자가 있는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라 하고, 이와 같은 뭐요?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합니다. 자, 넘길게요. 202페이지.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그래서 점유는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은 그자의 점유에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한다, 그죠? 그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예가 있죠. 어떤 경우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간접 점유와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먼저
간접 점유자로 갑니다. 갑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객체인 자동차는 현재 누가 점유합니까? 임차인이 점유하죠. 이자를 직접 점유자. 갑은 임대인. 현재 사실상 그 객체인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죠?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이 같은 임대인 등의 점유를 간접 점유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접 점유는 뭐요? 사실상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194조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때 타인이 누굽니까? 임차인 등의 직접 점자를 말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임대차 등 간접 점유를 발생케 하는 이와 같은 임대차 등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고 반대되는 자가 점유 보조자입니다. 이 자는 뭐야?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뭐야? 상점의 점원, 가정부, 식당, 종업원 등입니다. 자, 볼게요. 점원입니다. 갑이 옷가게를 경영합니다. 주인이다, 그죠? 예. 갑은 언제 가게에 옵니까? 아침에 한번 나왔다가 언제 또 가게에 들러요? 저녁에 퇴근할 때 들죠. 하루 왼종일 옷가게에 있는 그 물건은 누가 점유합니까? 점원이 점유한다, 그죠? 근데 이 자를 점유 보조자라 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지만 이 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만이? 주인만이 점유권자로 인정됩니다. 자, 점유 보호자 볼게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때 지시하는 명령 복종을 말합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상점의 점원, 식당의 종업원, 가정부 등을 점유 보조자라 하고, 이런 자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권 인정 안 됩니다. 이때는 뭐요? 이런 자들을 명령 지시하는 그 주인이 점유권자가 됩니다. 자, 점유권의 소멸을 갈게요. 그래서 직접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상실되면 점유권자의 점유는 소멸합니다. 2번은 본 수업에서 볼게요. 3번 2번 간접 점유의 소멸. 그래서 임대인 등의 뭐야?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등의 간접 점유가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요? 물권법 강론 중 점유권에 관한 개념까지 봤습니다. 그것이었다가 소유권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념 위주로 쭉 진행을 합니다.